삼성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한국에는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많은 한국인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설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전무했던 폐허의 땅에서 한국은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재건 과정 속에서 삼성은 단순한 글로벌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조용히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공장들, 이름 없는 반도체 칩에서부터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역사는 곧 한국인의 생존, 재도약, 그리고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나라의 경이로운 성장 신화는 너무나 익숙하여 때로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부산항을 떠나는 수출 선박,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자연스러운 귀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며 경제는 파탄 상태, 사회 기반 시설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고 국가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천연자원에 이점이 없었고 충분히 큰 내수시장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기존의 산업 기반 역시 부재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역사 주변부에 머무르느냐 하는 기로에 선 국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경 속에서 재벌 기업들은 국가의 전략적 선택으로 등장했고 그 중에서도 삼성은 단연코 가장 두드러진 존재였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정웅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로 시작해 국가의 발전 호흡과 함께 성장했으며 여러 차례의 실패와 위기,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결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은 단순한 기업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이 생산을 확대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수출을 통해 외화가 유입되어 국가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투자하면서 한국은 비로소 진정한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 무대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구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거대 기업의 성장사에 그치지 않고 한 기업이 국가의 운명과 자신의 숙명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성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전쟁 후 빈곤국이었던 한국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은 한반도의 격변기였던 193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규모 무역업으로 시작한 회사가 훗날 대한민국 경제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국가와 함께 성장했으며 이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되찾고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착수하자 삼성은 빠르게 제조업 및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 국가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즉,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에 호응한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움직이는 상황에서 삼성은 선봉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차별점은 바로 장기적인 안목에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이 취약하지만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전자, 화학, 그리고 이후의 첨단 기술 분야로의 진출 각각의 움직임은 큰 위험을 수반했지만 한국이 저렴한 제조 공장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 사슬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규율이 잡힌 고속의 업무 문화,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펠라이 정신을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국내 기업이라도 충분한 의지와 비전을 갖춘다면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은 점차 단순히 큰 기업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에게 삼성은 자력으로 일궈낸 성공의 상징이자 이 나라가 세계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 핵심 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작은 회사였던 삼성이 혹독하고 결단력 있으며 멈추지 않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1997년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경제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국민적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원화 가치는 급전직하했고 외환 보유액은 고갈되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했습니다. 한때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핵심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광범위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였으나 자립의 능력을 끊임없이 입증해온 국민들에게는 뼈아픈 인정이었습니다. IMF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이 종언을 고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국민들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고 가산을 매각했으며 심지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귀금속을 헌납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충격을 넘어선 국가적인 규모의 정신적 위기였습니다. 삼성 역시 이 거대한 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급격한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비대화된 경영 시스템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장, 금융권, 그리고 정부로부터 오는 사방의 압박은 삼성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습니다. 완전히 체질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벌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든지. 이때의 작은 실수는 한 기업의 몰락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어떠한 미봉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기로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진정한 면모가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자금난의 테스트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룹의 장기 비전, 결단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삼성은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으며 이 선택은 그룹의 명운뿐만 아니라 IMF 사태를 극복하려는 한국의 회복 여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1997년 IMF 쇼크를 겪은 후 삼성에게는 과거의 자신을 직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과거 급속한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대 조직, 과도한 외부 차입 의존은 이제 그룹을 짓누르는 족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긴축 재정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은 옛 방식을 고수한다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조개혁은 고통스러운 결단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부문을 가차없이 매각하거나 정리했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특히 수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정리해고는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 근속을 중시했던 한국 기업 문화에서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사의 기로에서 삼성은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희생을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외형적인 양적 팽창 대신 질적 가치와 첨단 기술에 집중하기로 올인했습니다. 반도체, 프리미엄급 가전제품, 그리고 연구개발, R&D 부문이 새로운 전략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투자는 막대한 자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큰 모험을 수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진정한 혁신만이 국가가 위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유명한 개혁 철학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떤 안전지대도 남기지 않는다는 철저한 환골탈태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문화, 관리 체계, 의사 결정 과정 등 모든 요소가 전례 없는 속도로 혁신되었습니다. 삼성의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 전체에 침묵하지 않는 웅변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위기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변화할 용기가 있다면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 자체를 고민하며 혼란을 겪을 때 삼성은 이미 그룹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한 새로운 성장 단계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혹독한 체질 개선 이후 삼성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복구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여전히 회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삼성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수레를 앞으로 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입니다. 삼성의 수출 실적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 한 푼의 달러가 절실했던 시기에 한국에 귀중한 외화를 벌어다 주었습니다. 삼성의 전자제품, 반도체 칩, 첨단 장비들은 신속하게 글로벌 마켓을 석권했으며 이는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한국 기업의 역량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노동시장에 막대한 파급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직접 고용 인력은 물론이고 협력사, 부품 공급망, 물류 및 연관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생태계를 간접적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한국 가정에게 삼성의 흔들림 없는 성장은 곧 자신들의 생계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과거 저부가 같이 산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한국은 명실상부한 하이테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조기에 승부수를 던졌던 반도체 부문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핵심 축이 되었으며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한국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자, 팔로워가 아닌 주요 핵심 기술 영역에서 선두를 이끄는 자, 리더로 도약했습니다. 삼성의 성과는 강력한 심리적 부양 효과도 나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는 시기에 한국 기업의 세계적인 약진은 민족적 재건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부 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하여 가치를 창출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삼성이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표현은 단순히 국내 총생산, GDP, 이나 수출 실적으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삼성은 그 이상으로 국가적인 자신감을 복원하고 새로운 야심을 형성하게 도왔으며 21세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삼성이 전자 및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선두를 차지하게 되자 이 기업의 파급 효과는 더 이상 순수한 경제적 범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삼성은 한국이 보유한 지정학적 힘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흔치 않게 경성 권력, 하워드 파워, 과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 이 교묘하게 융합된 형태입니다. 21세기의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삼성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 분야는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생명선으로 통합니다.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현 시대에 삼성의 선진 칩 제조 역량은 한국에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제공하며 이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 및 외교 전략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변수입니다. 또한 삼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재정의했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은 물론 반도체 기술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제품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메이드 인 커리어라는 표식은 더 이상 과거 후발 국가의 꼬리표가 아닌 최첨단 기술력, 혁신, 그리고 우수한 품질이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평판은 국제 무역 및 외교 관계 전반에 걸쳐 한국의 상당한 소프트 파워를 선사합니다. 삼성의 세계 전략 결정에서의 역할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국제 경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발휘하는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케 합니다. 종종 삼성의 선제적인 진출은 다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수반합니다. 삼성이 국가 전략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됨에 따라 이 기업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국가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성은 단순한 이윤 추구 경쟁을 넘어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안정과 국제적 지위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는 자신의 역할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삼성은 일반적인 다국적 기업 그 이상입니다. 한국에게 삼성은 전략적 자산, 스트러티직 툴이 되었으며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지라도 지혜, 첨단 기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강대국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삼성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례하여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풀기 어려운 질문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과도한 비중을 점유하게 되면 그 힘은 강점이 되는 동시에 취약한 의존성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삼성은 자랑스러운 국가적 상징이지만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논쟁적인 재벌 체제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가 삼성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깊은 걱정을 유발합니다. 특정 기업의 실적 변화가 국내 총생산, GDP, 노동시장, 그리고 전체 수출 실적에 곧바로 파장을 일으킨다면 사소한 흔들림도 국가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잠재력을 갖습니다. 이는 결국 막대한 국가적 책임이 단일 그룹에게만 편중될 때 과연 그 경제 구조가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재벌이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삼성 역시 여타 주요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경영 투명성 문제, 정계와의 유착 의혹, 복잡한 승계 과정 등과 관련하여 여러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기업의 명성에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법치의 역할과 공정성, 투명성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반응 양상은 매우 흥미롭다. 한국 사회는 삼성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대신 개혁을 통해 균형을 찾으려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 재벌의 부정적 영향력 축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삼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힘이 전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공개적이며 회피 없는 논쟁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삼성은 더 이상 성역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감시와 규제의 대상인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삼성과 한국의 관계가 단순한 상호 의존성을 넘어 성장, 권력,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조정하는 연속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삼성의 성공이 한국의 하루아침의 기적을 선사한 것은 아니다. 이 그룹의 성장은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 위험을 감수한 과감한 결정, 그리고 수많은 무언의 희생이 축적된 결과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삼성 스스로가 기업의 발전 경로를 국가의 운명과 결부시키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기업이 쉽게 내릴 수 없는 대담한 결단이었다. 삼성 이야기는 단순히 매출액, 시장 점유율,
기술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 나라가 인적 자원, 조직의 규율,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경쟁력 있는 힘으로 탈바꿈시킨 기록이다. 삼성이 세계로 뻗어나갈 때 한국도 함께 세계 무대에 섰으며 삼성이 위기 속에서 버텨냈을 때 한국 사회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 물론 삼성은 완벽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판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란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직시하고 균형을 찾기 위해 기꺼이 개혁하는 용기를 가진 사회이다. 그러나 역사를 공정하게 되돌아볼 때 삼성은 국가의 존립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핵심적인 지지대 역할을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기는 국가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 위기를 견디고 서 있기 위함이었다. 아마도 그렇기에 수많은 한국인에게 삼성은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선 존재일 것이다. 삼성은 굴복하지 않는 정신,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 그리고 한국 스스로가 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삼성은 홀로 한국을 구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